플로리다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1,000만 되나요? 뭐 보통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2021년 기준으로 2,178만 한 2,200만 정도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와, 딱 맞네. 많죠. 2,200만. 주별 따지면은 몇일 것 같으세요? 거의 뭐 순위권인 것 같아요. 한 손가락 안에 들죠. 1등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예, 2등이 텍사스. 3등이 3등이 뉴욕 하겠죠. 3등이 플로리다입니다. 아, 뉴욕보다 더 많아요? 예, 최근에 제꼈어요. 아, 제꼈어요? 예, 4위가 뉴욕.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폭발적으로. 한 100년을 놓고 보면 네. 미국 내에서 인구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극적으로 변한 동네가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플로리다가 잘 나가는 게 이제 노인 인구만 가지고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플로리다 잘 나가는 가장 핵심은 뭐냐? 네. 경제, 돈.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호황을 누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뭘로 호황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아, 이제 겨울이 네. 이제 벌써 1월 달 되면은 이제 좀 지겹죠. 약간 목 뻐근해요. 막 이렇게 아, 떨다 뭐, 보면. 예, 그것도 있고 이제 무거운 옷도 싫어요 이제. 예. 근데 이제 한 2달은 더 입고 다녀야 되니까 아, 좀 따뜻한 동네 네.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동남아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오늘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겨울에 좀 따뜻한 동네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영상으로라도. 예, 영상으로라도. 예. 어딥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작했던 이제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그 미국 시리즈를 꺼내서 주 시리즈. 네. 그래서 이번엔 미국에서 제일 따뜻한 네. 어딜까요? 미국에서 제일 따뜻한 텍사스 아니에요? 텍사스도 그렇지만 그 네. 동쪽에 플로리다. 플로리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마이애미 비치. 네. 플로리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보면. 그 마이애미 그 뭐죠? CSI인가? 네, CSI 마이애미도 마이애미 있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뭐 항상 그냥- 눈이 즐거웠죠. 여기 또 뭐죠? 그 예전에 응급구조대인가? 왜 마이애미 무슨 비치 이렇게 저 응급 예. 있어요. 예. 막 이렇게 맨날 이거 저 구조 뭐 저 그게 스펀지 마이애미였나? 마이애미 아니에요? 수상구조대? 수상구조대. 예. 그게 마이애미였었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야자수 뭐 막 많고. 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도미니카에서 이제 공장 이제 그 때문에 도미니카 몇 년 계셨는데 네. 항상 이제 마이애미가 이제 그 포스트였어요. 일단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이애미로 나오셔가지고 뭐 구해서 들어가고. 아 그래요? 네, 아픈 사람도 마이애미로 데려 나오고. 아니 거기 같이 가신 건 아니고. 네, 같이 간 건 아니었고. 아버님은 거기 네, 계셨고요. 아버님 뭐 이제 편지 받아보고 이제 중간에 귀국하셔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마이애미. 그래서 마이애미가 도대체 어디예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이제 그거 있었죠. 그 선키스트 오렌지 그 주스, 델몬트 오렌지. 네. 저 오렌지 나오는 동네야. 아 거기가 마이애미예요? 마이애미, 이제 플로리다 오렌지. 아. 예, 선키스트. 아 그래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 오렌지의 동네. 오렌지 주스는 한 번밖에 못 먹고 주로 이제 보리차로.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네. 지금 이제 보통 플로리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 야자수, 아유, 바다, 좋다. 쭉 뻗은 도로 네. 이런 거 생각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간판을 봐도 이렇잖아요. 이제 오렌지 딱 가운데 박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저 오렌지구나. 오렌지 그다음에 이제 주 모양, 그 무슨 손잡이처럼 생긴 플로리다 네네네. 모양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이제 선샤인 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야자수 배경. 뭐 사실 이게 다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플로리다 어떤 동네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많은 것을 가진 동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것을. 예. 근데 원래부터 많은 걸 가졌냐?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요? 예. 아니 뭐 해가 이렇게 좋고. 그렇죠. 뭐 해 많고 이제 악어 많고 뭐 모기 많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쪽이었는데 네. 플로리다가 이제 1845년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전까지는 준주 있다가 이제 주로 승격을 되느냐 말되느냐라고 하다가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논란이 붙었습니다. 이 플로리다라는 동네가 언제까지 준주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이제 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네? 하는데 이제 이런 논의 때 이제 당시 이제 버지니아 출신의 이제 의원이었던 이제 존 랜돌프라는 지금 화면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런 양반인데 이런 양반이 이제 플로리다에 대해서 이제 악담을 퍼붓습니다. 왜요? 전혀 살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이다. 여기는 많은 거라고는 늪지대, 수렁, 개구리, 악어, 모기 이런 놈들의 땅이다. 당신이 아마 지옥에 살더라도 플로리다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에? 여기 지금 저 뭐 돈 좀 번 분들 다 여기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정말 뜨거운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네. 19세기에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바라봤던.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맞아요. 19세기 눈으로 보면. 왜냐하면 여기는 플로리다는 습지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반 땅반.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에버글레이즈 그 큰 그 야생동물 보호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을 많이 뺐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그 플로리다 주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습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CSI 마이애미. 네네네. 여기에서도 보면 살인하고 나면은 다 이제 늪지대다 처박아서. 맞아. 아주 부패가 심하게 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이런 동네였는데 이런 동네가 이제 한 100년이 지나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이제 그러한 동네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연금 생활자 비율이 아마 거의 제일 높지 않나? 제일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 생활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이제 따뜻한 동네가 좋고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살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골라보면 좀 덜 습하고 좀 따뜻한 동네. 우리나라에서 예, 이런 동네를 자꾸 눈이 가요.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곳이 의외로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너무 습하고 여름철에. 남해안 쪽에 저는 관심이 많은데 남해안도 비는 좀 많이 오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따뜻한 햇살을 좋아한다라고 보면 이 플로리다가 뭐 최고죠. 예, 선샤인 스테이트. 선샤인 스테이트. 예, 미국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동네고 그리고 거의 뭐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지역이 바다하고 가깝잖아요.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반도 모양 그러네요. 예, 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대륙성 기후, 추운 기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기후가 뭐냐? 그러면 아열대 또는 열대.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권총처럼 생겼네 이렇게 보니까. 뭐 권총처럼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손잡이 여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쪽 동네를 그래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플로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 툭 튀어나온 데 말고 옆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쪽을 이제 손잡이 핸들 이 동네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얼마나 따뜻하냐 그러면 평균 기온이 21.5도 정도 됩니다. 평균 21도. 예, 그러니까 좋죠. 21.5도 정도 되고 무엇보다도 연간 일조량이 연간 3,000시간 정도 됩니다. 3,000시간은 예, 뭐예요? 3,000시간. 그러니까 1년에 해가 내려쬐는 시간이 이게 해가 쨍쨍하는 그게 한 3,000시간 정도 돼요. 3,000시간이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2,400에서 2,5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가 제대로 이렇게 쨍쨍한 날이 우리보다 한 20% 이상 이제 많은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뿌옇잖아요. 해는 떴는데도.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마이애미, 저 플로리다는 플로리다주 전체가 그러니까 정말 일조량이 쨍한 그런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풍부한 햇살 가지고 있는 동네고 이거와 더불어서 또 특징적인 점은 이 지역이 이제 그 카리브해 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주로 쓸고 가는 지역이 이제 이 플로리다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허리케인도 부자. 이게 위험하긴 하겠네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랑 가깝고 그 다음에 일조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기온이 이제 잘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번개가 또 그렇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내에서 번개가 제일 많이 치는 주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입니다 보면은. 하긴 뭐 구름 많이 끼고 하면 그렇죠. 습도 높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햇살 좋고 번개도 많이 치고 허리케인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해가 쨍쨍인 그런 동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새삼 하나하나씩 따지다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이동 플로리다주 사람들은 스포츠를 이렇게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스포츠의 동네예요. 스포츠의 동네라는 건 뭐예요? 팀이 많아요. 팀은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가? 이제 미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스포츠 뭐죠? 저기 아메리칸 풋볼, 예. 미식 축구, 네, NFL. 네. 팀이 몇 개죠? 팀이 글쎄 모르겠는데 한 20개 돼요? 그러니까 마이애미만 3개가 있어요. 예, 마이애미 돌핀스. 네. 그 다음에 템파베이 버캐니어. 네. 그 다음에 잭슨빌 제기어스. 이게 다 플로리다. 플로리다에 3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기 다 메이저리그 팀들은 전지훈련 다 플로리다 가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팀만 해도 마이애미 말린스. 그 다음에 템파베이 레이스. 이렇게 2개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동부지구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메이저리그도 팀도 2개.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내 스포츠인 그 농구 NBA가 NBA가 뭐였죠? 마이애미 히트. 마이애미 히트. 예. 그 다음에 올란도 매직.
아 올랜도도 여기예요? 네, 올랜도 여기 지도 여기 보시면 여기 디즈니랜드 있는. 아 올란도가 여기구나. 네, 올랜도 매직. 그러니까 농구팀도 2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햇빛 쨍쨍한 동네인데 네. 그 아이스하키 NHL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2개예요. 플로리다 팬더스 그다음에 템파베이 라이트닝. 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4대 스포츠 팀들이 한 개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개, 심지어 3개씩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민자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미국 그 축구, 네. 예, 메이저리그 축구, 풋볼, 예, 사커도 이제 인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플로리다에 2개가 있죠 보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골프. 네. 골프 같은 경우도 골프의 본거지가 플로리다죠. 왜요? PGA 본거지가 이제 판비치. 여기 보면 판비치 있죠. 지도 오른쪽에 보면은. 아 거기가 여기 판비치.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LPGA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토나 지역에 이제 있죠 보면은. 아 거기 LPGA 또 본산이 LPGA도 거기예요? 본주 다 이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뜨겁고 날씨 좋고 그러니까 스포츠는 다 여기 오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자동차 경주 네. 같은 경우도 플로리다에 보면 데이토나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나스카라든지 인디카라든지 많죠 보면은. F1 경주장 뭐 이런 거. 그렇죠. 미국은 이제 F1보다는 이제 자체 경기들이 많죠. 이제 원메이커 경주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 플로리다 분들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나? 스포츠 팀 부자. 좀 많네. 근데 이게 운영이 되나? 그러니까 운영이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운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죠. 사람이 일단 많아야죠. 아 많아요 여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플로리다 예. 한 1,000만 되나요? 1,000만 정도. 뭐 보통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2021년 기준으로 2,178만 한 2,200만 정도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아, 플로리다에? 예. 와, 딱 맞네. 많죠. 2,200만. 미국이 50개 준대. 50개 준대. 그럼 주별로 따져보면 주별 따지면은 몇일 것 같으세요? 거의 뭐 순위권인 것 같은데. 한 손가락 안에 들죠. 예. 1등이 캘리포니아. 예. 2등이 텍사스. 텍사스가 2등이에요? 2등. 그다음에 3등이 뉴욕 좀 하겠죠. 3등이 플로리다입니다. 아, 뉴욕보다 더 많아요? 예. 최근에 제꼈어요. 아, 제꼈어요? 예. 4위가 뉴욕. 아, 그러면 여기가 막 늘고 있는 모양이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폭발적으로. 아. 예. 그러니까 한 100년을 놓고 보면 미국 내에서 인구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극적으로 변한 동네가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1922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이제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플로리다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는 알래스카는 주도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하와이도 주 아니었으니까. 미국 본토에 있는 주별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1922년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사람 사는데 아니다 거기 플로리다 뭐 이랬었는데. 그렇죠. 2차 세계 대전까지 남부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그러니까 남부에서 저 북부에는 여전히 인구 적은 주들이 있는데 워낙 작은 주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부들은 다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제일 인구가 적은 주였는데 지금은 미국 전체에서 랭킹 3위가 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온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플로리다라는 동네를 알게 된 게 미국 사람들도 언제부터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뭐 1,000만 명 가까운 병력을 이제 해외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시키려면은 저 위에 메인주라든지 뭐 미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겨울철에 훈련시킬 수 있겠어요? 아, 너무 춥지. 추워서 너무 힘들잖아요. 눈 오고. 예, 그럼 가급적이면 남쪽. 햇빛 쨍쨍. 여기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이제 미군 훈련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하. 그러면서 미 전역에서 이제 징집된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끌려온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플로리다라는 동네가 있고 너무 따뜻해.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춥지 않아. 햇빛 정말 좋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이제 전선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난방비는 안 들겠더라. 그러다 보니까 1940년대부터 인구들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1940년부터 2020년까지 한 80년을 놓고 보면 11배 증가했어요. 인구가 11배.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 증가하고 요즘에 뜸하냐? 그게 아니고 요즘에 더 가파르게 올라요. 여기가요? 예. 왜? 2010년부터 2020년 10년 사이에 인구가 15% 증가했어요. 와. 그러니까 정프로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막 이야기하다가 인구가 2% 증가했어 그러면 이거 되게 많이 증가한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인구가 15%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밀려오네 막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전체 증가율을 2배를 훌쩍 넘어요. 더군다나 이게 뭐 덩치가 작은 주면 뭐 15%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덩치도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데 이 큰 주가 막 인구 15%씩 막 10년 사이에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40년 지금부터 한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 네. 700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를 해가지고 네. 인구 한 3천만 명 정도 돌파할 거다. 3천만. 예. 와. 그래서 예상보다 2040년 정도에 3천만 생각을 하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야, 아니 뭐 물 걱정은 없을 것 같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거 좋아하시는 은퇴자들 네. 계속 몰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 정프로님이 나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갈래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어디서 살지를 결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를 고를 것 같으세요? 뭐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뭐 서해안 그렇겠죠. 쪽.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쉽게 말하면 주로 따지면 이제 캘리포니아. 예.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도 사실 이제 미국에 이민 간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를 요즘 많이 선호해요. 예. 왜냐하면 일자리도 많고 음.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한 10년 사이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플로리다가 1등입니다. 아 이민 가는. 예, 이민자 중에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민자 중에서 너 미국의 50개 중에서 주 중에서 어디에 가서 살래? 라고 물어보면은 캘리포니아 주를 제끼고 지금은 이제 플로리다 주가 이제 1위로 이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플로리다 뭐 어디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뭐 올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쭉 보면 마이애미. 예, 마이애미 요 동쪽에 이렇게 있고요. 판비치 이렇게 있는데 네. 지도를 보면 이 밑에 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 키웨스트까지 이어지는 키웨스트 이 유명한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이렇게 있는 거 사진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야. 예, 원래 여기 이제 키웨스트라는 섬이 있잖아요. 네. 이 섬에서부터 여기 이제 마이애미에서부터 이렇게 쭉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와. 예, 엄청 길네. 오버시 하이웨이라고 하죠 보면은 야 이거 영화에서 몇 번 폭파됐던 것 같은데. 많이 폭파됐죠. 그죠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가 나오는 이제 그 트루라이즈, 네. 예, 해리어 쫙 등장해갖고. 네, 등장해가지고 미사일로 막 여러 군데 거기 여기에요. 네, 거기 여기죠. 키웨스트. 아. 저 정말 미국 갔을 때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길이가 꽤 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국의 이제 일본 국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키웨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국도? 예. 미국도 이제 그 하이웨이도 있지만 네. 국도도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시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국도 시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목포잖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 일본 국도 같은 경우도 이 키웨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애미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연히 고속도로니까 차량이 등장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겠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이게 100년도 더 전에 1912년에 철도로 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거를요? 예. 왜? 예. 그러니까 이 뭔가 철도로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저 키웨스트라는 곳에다가 호텔을 짓고 그런 관광객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돈을 쓸어 부어 가지고 너무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1912년이면 우리는 이제 가 쓰고 강화 타고 다니던 와. 그 시절에 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철도를 놨어요? 철도를 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세계 8대 불가 사이로 불리던 이런 지역이 이제 키웨스트. 그 깊은 바다는 아닌가 보다. 얕죠. 여기 보면 얕잖아요. 바닥이 딱 보이잖아요. 보면 얕은 바다니까 이제 가능했던 거죠. 와.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35년에 허리케인으로 이제 파괴가 됐는데 아 그래요. 파괴가 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이제 미국은 자동차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이거를 도로로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로 다시 재개통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남쪽 끝에 보면은 이제 있는 이제 이 키웨스트 지역 바다로를 향해 가는 지평선으로 향해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유명한 거는 이 우주선 있죠. 케이프 커너버럴. 우주선? 예. 미국 그 나사 항공기지 우주기지가 이곳에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요? 케네디 우주센터. 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케이프라는 게 고지잖아요. 보면은 여기 요 지역에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주선을 쏠 때는 로켓을 쏠 때는 가급적이면 적도 가까운 곳. 그러니까 미국에서 쏘면 당연히 미국에서 제일 남쪽인 동네. 그리고 바다와 가까운 게 좋죠. 왜냐하면 그래야 터져도 혹시라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땅값도 싸고 그리고 해가 쨍쨍이니까 언제라도 쏘기 좋은 이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미국에 보면은
뭐 천조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이 케네디 우주센터의 모습이죠. 화면에 보시면 쭉 늘어서 있죠. 이게 다 발사돼요? 이게 발사됩니다. 보면. 와, 딸이 한 개가 아니네. 예, 한 개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론치패드가 쭉 서 있어요. 그래서 넘버가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아마 39번인가? 제일 위쪽에 있는 요걸 거예요. 런치 컴플렉스 39. 예, 예. 패드 번호로 따지면 이제 B라고 불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아폴로 달나라로 간 예, 사탄 로켓을 발사한 지역이 요 지역이고 그다음에 요 지도를 보시면 쭉 이제 번호 밑으로 어떤 데 쐈는지가 정해져 보여집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곳에서 뭐 지금은 이제 나사가 이제 저궤도는 손을 뗐죠.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X 예, 이런 이제 미국 항공 산업의 이제 주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프 커네버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쪽이고 따뜻하고 그리고 바닷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이 크루즈 예, 크루즈가 많이 또 떠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크루즈 그 총 기항하는 횟수, 자관 총 톤수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 세계 최대의 크루즈 항구가 이 케이프 커네버럴일 겁니다. 보면은. 야, 저기 보기만 해도 좋아 보이긴 하네요. 예,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좋아하는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랜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그런 지역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곳이 이제 플로리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보면. 글쎄 뭐 다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저 어르신들만 많을 것 같아서 어르신들만 좀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되네요. 좀 그런 면이 좀 있기는 하죠. 여기는 우리나라보다는 넓은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면적이 이제 17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거의 2배 조금 안 되는 이제 그런 사이즈인데 플로리다가 이제 1등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해안선이 미국에서 이제 1위입니다. 아 저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예, 쭉 튀어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알래스카도 넓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사실은 1등이에요. 근데 이제 본토 정확히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본토 미국 본토에서 해안선이 제일 긴 주가 예, 이제 플로리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170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1등하는 게 미국 내에서 가장 낮고 평평한 주 산이 없어요. 이 주에. 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이 보면은 대부분의 뭐 미국 보면은 뭐 평평해 보여도 높은 동네 보면은 거의 뭐 1,000m 이상 되는 지역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제일 높은 곳이 105m. 해발 105m? 105m.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35층짜리 아파트면은 뭐 가뿐히 플로리다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뭐 1.7배밖에 안 되지만 실제 사용하는 땅으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보면 한 5배가 훨씬 넘겠는데 그렇죠.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지역도 이제 습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남쪽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는 지역이 에버글레이드라는 이제 대규모 습지 지역이고 원래는 이제 미국 그 육군 공병단이 이 물을 빼기 전까지는 한 이 정도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사이즈까지가 사실은 습지였어요. 그 배후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내리면 다 습지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었죠. 좀 힘들긴 힘들구나. 예, 옛날엔 힘들었죠. 그래서 플로리다 주가 제일 감사해야 될 분은 우리 캐리어 박사님이죠. 캐리어? 에어컨? 네, 에어컨. 여기는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에어컨이 없었다면 미국 남부는 아마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저 개구리와 이제 악어의 동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악어 가끔 여기 저 골프장에 악어 등장하는 데가 여기군요. 여기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아까 정프로님이 이제 마이애미.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제일 큰 도시는 이제 마이애미인데 그럼 마이애미가 주도냐? 여기 주마다 이제 수도가 있잖아요. 주도는 마이애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큰 도시들이 다 남부 쪽에 몰려 있는데 희한하게 주도는 저 북쪽에 여기 위에 있습니다. 텔로에시라는 텔로에시라는 곳이에요. 요 지역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텔로에시는 우리나라 분들이 들어보시기 좀 쉽지 않죠. 그럼 펜사콜라는? 펜사콜라도 좀 처음인데요. 펜사콜라가 요 옆쪽 그 지금 엘러바마주랑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이 펜사콜라 같은 경우가 미국 보통 밀리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숙해요. 미국 옛날 군함 중에 이제 펜사콜라라는 이름의 군함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야? 라고 해봤더니 이제 플로리다 주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 남쪽 지금 마이애미나 이쪽 주변 지역은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그나마 사람 살 곳은 좀 윗동네구나. 땅이 좀 말라 있는 곳은 이 윗동네였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텔로에시가 이제 주도가 된 이제 그러한 거죠. 그래서 텔로에시라는 곳은 뭐 미국 주도는 이제 대도시도 있지만 중소도시도 많은데 여기는 인구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아담한 곳인데 네.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을 찾으시면 이 탈로헤시가 좋죠. 왜냐하면 학생 인구만 7만 명. 아, 여기에요? 플로리다 주립대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주도니까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야, 근데 거기가 일단은 좀 그래도 살기에 막 습하지 않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습하지 않은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었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위쪽 지역, 북부 지역, 그래서 이제 펜핸들이라고 이제 펜의 핸들, 손잡이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요 지역이 이렇게 보니까 프라이팬처럼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펜의 이제 핸들처럼 보이는 요 지역이 그러니까 옛날 동네예요, 주로. 예. 처음에 플로리다라고 하면은 요 동네. 였다가 지금은 이제 남쪽으로 밑에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펜핸들이라고 부르는 이쪽 지역은 뭐 이제 19세기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남쪽에 사는 사람들 하는 일이 다 대부분 이제 목화를 키우면 또 노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흑인 분들이 좀 많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 재미있는 점은 이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는 한 주인데 시간대가 달라요. 시간대가 달라요. 한 주 내에서? 예, 한 주 내에서. 보통 주는 이렇게 맞춰주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주가 있는데 플로리다 주도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 동부표준시, EST라고 하는 이제 동부표준시가 플로리다 대부분인데,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아까 펜핸들이라고 하는 요 지역 있잖아요. 네. 요 지역이 보면은 중부시, CST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한 주인데도 플로리다 내에서 시간이 1시간 차이 나는 동네가 이제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안 헷갈리시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하긴 저걸 1시간은 다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중국은 이제 하나로 다 묶어놓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리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증가하는 동네가 왜 증가하느냐? 애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고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주에서. 예.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 인구 2,200만 중에서 해외 출신, 해외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플로리다에 지금 와서 사는 사람들이 전체의 20%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보면은. 야, 5분의 1이에요. 그렇죠. 20%가 해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주민의 한 40% 가까이가 원래 플로리다 사람이 아니고 다른 주에서 살다가 이제 온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서 뭐 이를테면 캘리포니아 주에 살다가 아니면 뭐 조지아에 살다가 플로리다 이렇게 온, 아니면 나 원래 조지아에 살다가 왔다든지 텍사스에 살다가 온다든지. 외국 사람도 많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고 그냥 미국 내에서 다른 주에서 온 사람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러면 플로리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야? 그 동네 사람들의 기질이 뭐야?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텍사스는 약간 좀. 뭐 텍사스는 어때? 마초 같은 느낌이 있고 뭐 이런. 그다음에 저 북쪽 동네는 또 뭐 어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플로리다. 예. 근데 이제 플로리다는 그럼 뭐지? 라고 할 때 이게 아직 형성이 안 돼요. 끊임없이 외부에서 사람이 밀려오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 원래 다른 동네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뭐 멜팅팟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진정한 멜팅팟은 플로리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 내에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또 이 카리브해 또 쿠바 이쪽이 가깝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25%가 또 히스패닉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작은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색깔이 지날수록 이제 넌 화이트, 비백인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애미가 위치한 요쪽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전통적인 이 펜핸들 지역 위쪽에 탈로헤시나 이쪽 지역도 조금 높은 지역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면 이 남쪽 지역이 비백인 비중도 높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플로리다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동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프로님이 이제 너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맞습니다. 전체 인구의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 아이고야. 예.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20에서부터 55세까지가 37%. 그러니까 뭐 썩 나쁜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많이 와요. 젊은 사람도 많이 오지만 이제 20대보다는 뭐 40대 중후반.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또 오는 50세 넘어서 이제 많이 오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어디 사느냐라고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징그럽다, 징그러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전형적인 교외 지역 예.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최대의 노인 공동체예요. 그냥 요양시설이 아니고 노인 공동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인들의 도시. 여기 다 노인들 많이 사는데요? 네. 노인들만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사는 예, 더 빌리지스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곳인데. 야, 근데 집을 이렇게 다들 똑같이 적어놓으면 이거 어르신들 헷갈리지 않나? 그런 걱정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다들 찾아가는데 전체 면적이 한 8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네. 예, 상당히 넓죠. 서울이 600이니까 83제곱킬로미터. 예, 서울의 한 5분의 1 정도, 야. 6분의 1 정도 되는 면적 네. 예, 정도 되는데 여기 12만 명이 거주를 합니다. 노인분들이. 예, 12만. 그러면 여기는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네. 65세를 넘어가느냐? 그거보다는 좀 젊어요. 55세 이상만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땅을 사서 내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기존의 집을 사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5세 이상에게만 분양 자격을 주는 거죠. 네, 입주 자격을 네, 주는 네, 거. 네, 네. 그러면 이제 나 왔는데 난 이제 내 자식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럼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1년에 30일만 거주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올해 엄마랑 같이 좀 살게요. 뭐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이제 그러한 지역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네. 여기는 이제 올랜도,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던 올랜도 그 주변 지역이에요. 네. 예, 그 주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실은 이제 미국 문화가 좀 있죠. 미국은 옛날에 이 땅을 우편으로 팔았어요. 우리 기획부동산 있잖아요. 네. 예, 기획부동산은 전화해서 팔잖아요. 네. 어디 있으니까 오세요. 사무실 오세요. 네. 이러잖아요. 미국은 옛날부터 이제 우편 판매가 되게 활성화됐던 나라죠. 네. 그래서 카탈로그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서 내가 거다 이거 넘버링 적으면 적어서 우체국 가서 수표 끊어가지고 같이 넣으면 이제 그 물건이 집으로 배송되는 이런 걸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던 동네가 네. 이제 미국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팔다가 땅도 팔았어요. 우편으로. 우편으로.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이만큼이 이런 땅이고, 요 땅, 요 색깔 칠한 요 지역 해가지고 뭐 요 땅은 얼마, 요 땅은 얼마. 해가지고 계약금 보내고 돈 보내면 이제 땅으로 등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1960년대인가 50년대 네. 중반인가 이게 문제가 몇 번 됐었어요. 예. 우리처럼 기획부동산. 사기도 좀 치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방 법으로 네. 이제 금지가 됩니다. 우편 판매 금지. 네, 우편 판매가 금지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우편 판매하려고 이 플로리다 주 땅을 사놨던 이 양반이 갑자기 땅을 못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83제곱킬로미터 까지는 전체는 아니지만 한 몇십 제곱킬로미터는 큰 땅이 갑자기 붕 떴구나. 붕 떠버린 거예요. 누가 한꺼번에 사갈 것도 없고. 그래서 실버타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1960년대인가에 이제 애리조나주도 이제 뜨거운 동네잖아요. 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선시티라고 여기도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든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 가보고 저거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 땅 판매가 아니고 디벨로퍼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내건 거는 뭐냐? 들어오시면 골프 공짜. 햇볕과 골프 공짜.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83년부터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계 최대의 노인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값은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요? 예, 땅 사고 뭐 이제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있으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이제 구역마다 좀씩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뭐 저렴한 구역으로 가면 한 2억 정도, 뭐 방 뭐 3개 뭐 이렇게 딸린. 그다음에 좀 비싼 지역들 같으면은 한 10억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집 가격이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월 이제 이 안에 보면 이제 골프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거 이용하려면 이제 커뮤니티 피를 또 내야 되잖아요. 월 164불. 한 달에 한 20만 원? 20만 원 정도 내면 다 무료로 공짜. 싼 편인 것 같은데? 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밥 먹어야잖아요. 이제 뭐 밥 먹는 거는 이제 또 별도로 뭐 집에서 해 먹던지 뭐 주변에 나가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 보면은 월 1,000불? 1,000달러 정도면 노인분들 기준에 보면 재밌게 잘 살 수 있어. 그럼 이제 정년퇴직하고 뭐 이렇게
연금 받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렇죠. 부부가 이제 연 뭐 $1,000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낼 수 있어라고 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 식비, 관리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커뮤니티 이용. 그러면 이제 수동적으로 집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여기서 되게 공동체들이 많은 거죠. 각종 뭐 문화 활동, 무슨 뭐 공동체 활동, 뭐 공부하는 모임, 뭐 투자 클럽.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구가 이제 아까 그 12만 명이 산다니까 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플로리다는 이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이다. 그런데 사실 플로리다가 잘 나가는 게 이제 노인 인구만 가지고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플로리다 잘 나가는 가장 핵심은 뭐냐? 네. 경제예요. 경제? 경제, 돈. 뭐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호황을 누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뭘로 호황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관광 산업이 제일 관광 산업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이제 그 지역 총생산,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주 총생산이겠죠. 뭐 GSP가 되겠네요, 보니까.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15조. 아니, 1,500조. 예. 플로리다 주 혼자서. 1,500조? 예. 와, 그래요? 예. 뭘 이렇게 많이 벌어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냐? 미국 4위예요. 그것도. 네. 아까 이제 뭐 인구도 뭐 이야기했는데 잠깐 한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많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1등은 당연히 캘리포니아주, 네네네. 2등이 텍사스, 3등은 아직까지 왜 안 나오지 않은 뉴욕. 그럼 4등이 누구냐 할 때 4등이 플로리다예요. 네. 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많이 간 조지아 이런 데도 급속하게 성장을 하지만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인구빨이 이제 작용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 총생산으로 보면 미국 내 4위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22년 이제 실질 성장률, 주 성장률로 보면은 6.9%, 6.9% 고도 성장이죠.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보면은 2021년, 22년 기준으로 보면은 4위 이것도. 중국 한참 잘 나갈 때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21년, 22년 사이에 성장률이 제일 좋았던 데는 네바다. 네바다? 네. 뭐 저 라스베가스 때문에 그런가. 네네. 뭐 그다음에 이제 뉴햄프셔. 네. 여긴 작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테네시. 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아주 성장이 높았고, 그다음이 이제 플로리다 6.9%. 규모가 큰데 지금. 규모가 큰데 그렇죠. 인구 2,200만인데 6.9% 성장하면 국가라 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 주만 따지면 인구 3억 5천만 명의 그 인도네시아랑 아마 비슷한가? 총 경제 규모가 그럴 겁니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1인당으로 따져 보면은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7만 정도 돼요. 1인당 GDP가. 예. 여기는 이제 좀 잘 사는 편이고. 예. 대체로 좀 저 중부 지역은 조금 못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남부가 좀 못 사는 동네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제일 못 사는 주가 어디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주는 미시시피 주입니다. 그래요? 예, 미시시피 주는 $50,000가 안 돼요. 다른 데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미시시피 주가 $49,000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이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거기가 석탄 광산에다 문을 닫았는데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제 미국에서 극빈층들이 사는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6,000. 1인당. 예. 그러면 가장 부자는 누구냐? 뉴욕이죠. 뉴욕이 이제 $11만 달러. 더블 이상 나네. 매사추세츠가 이제 $105,000. 그다음에 워싱턴 주가 이제 $100,000. 뭐 이런 데는 뭐 워싱턴 같은 뭐 MS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100,000. 야, 캘리포니아 10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괴물 같다라는 게 이 플로리다 $7만 그러면 그냥 우와 그러잖아요. 35위예요. 순위는 좀 낮은 편이네. 순위는 낮은 편이에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구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가난한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도 1인당으로 따지면 $49,000. $50,000예요. 그러면 한 6천 한 500만 원 좀 되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통 뭐 $30,000 이상이면 선진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뭘 이렇게 돈 버냐. 그러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플로리다주에서도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남쪽 4개 카운티, 이 마이애미 주를 중심으로 한 요쪽 카운티가 제일 잘 살아요. 네, 여기는 $100,000 이제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요 지역이 이제 제일 잘 사는 동네고요. 그래서 플로리다 남부 4개 카운티가 플로리다 전체 GDP의 이제 GSP라고 얘기했죠. 네. 33%, 3분의 1. 그러니까 요 동네가 돈 다 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슈퍼카 엄청 돌아다니고 해변가에 막 그렇죠. 마이애미부터 파티 맨날 하고 뭐 이런 데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통 보면은 미국은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제일 잘 사냐, 뭐 어디가 제일 못 사냐 이런 거 따질 때 그 우편번호로 많이 따지잖아요. 집 코드 가지고 많이 따지잖아요. 걔네들은 딱 우편번호만 딱 보면 잘 사는 동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일 잘 사는 동네 마이애미 비치, 판비치 여기가 미국 내에서도 제일 잘 사는 곳입니다. 요 두 곳, 요 판비치, 마이애미 요쪽 지역이 집 코드 기준으로 우편번호 기준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마이애미 비치에 저택 하나씩 딱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저기 트럼프도 예, 저택이 있잖아요. 그 개인게 아니고 아마 그것도 이제 타운하우스처럼 그런 잘 사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있는 그 마라고라 그 어떤가요? 네네네. 예,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라고. 예.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집 앞에 저 요트 다 선착장 있고 뭐 이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인구빨로 또 관광으로 해가지고 전체 GDP가 이제 1조 2천억 달러 그래서 미국 내 4위 정도가 되는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또 몰려 사는 동네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이제 자꾸 플로리다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이게 오늘 갖고 나온 건데 올해 24년에 보면은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리다의 향방이 어디로 갈 거냐?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인단 여기서 이제 뭐 몇 명 플로리다가 지금 30명. 30명 굉장히 많은 거죠. 캘리포니아 주가 54명 1위. 두 번째가 텍사스가 40명. 그다음이 3위가 플로리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이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만 합해도 70명이에요. 그러니까 220개 뭐 이렇게 먹으면 이기니까. 500 몇 개 중에 270명, 270 정도 하면 이제 이기니까 지금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그다음에 플로리다 세 개만 묶어도 보면은 벌써 120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스윙 스테이트예요. 이렇다 저렇다가 되게 강한 거죠. 미국 최대 스윙 스테이트. 맞아. 플로리다 예전에 대선에서도 뭐 누구였지? 예, 2000년. 이제 추억의 이름은 엘고. 맞나요? 예, 엘고하고 그다음에 부시. 아들 부시. 예. 재검표 가느냐 마느냐 뭐. 그렇죠. 그게 여기죠. 그게 여기입니다 보면은. 맞아. 플로리다. 그때 투표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이게 이제 투표지예요. 예, 이게 악명 높은 이제 버터플라이 밸럿이라 그래가지고 이 나비 모양으로 투표지가 보통 보면은 한 줄로 쭉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찍도록 돼 있잖아요. 뭐 도장을 찍던 뭐 구멍을 뚫던. 근데 이 당시에 이 플로리다 주는 이 버터플라이 양쪽에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한테 찍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면은 여기 노인분들 많이 살잖아요.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를 키워야 되는데 글씨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는 거죠. 너무 길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양쪽으로 넓혀진 거예요. 그리고 딱 접으면 되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조지 부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극우파 이제 강경 보수인 팻 부캐넌. 부캐넌. 네. 그 다음에 엘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그 당시에 이 부캐넌 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게 그러니까 엘고를 찍으려면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요 지금 5번이라고 돼 있는 여기다 찍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니까 여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눌렀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다 찍었니 저기다 찍었느니 뭐 되게 많아가지고 뭐 재검표를 하느니 마느니 막 하다가 이제 엘고가 그냥 안 해 승복해버려가지고 정리가 이제 됐는데 다시 깠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이때 악몽이 있어가지고 전자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대통령 선거만. 그러니까 뭐 주지사 선거라든지 주 자체 선거들은 계속 이런 식의 투표를 계속 하는데 여기는 왜 스윙 스테이트냐면은 76년서부터 12번 대선을 치르면서 민주당 4번, 공화당 8번. 공화당세가 기본적으로 공화당세가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민주당도 심심찮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양쪽 당이 얻은 투표를 대선
투자들이 얻은 투표를 다 합해놓고 나오면 네. 차이가 92년부터 2016년까지면은 그래도 꽤 많잖아요. 시간 차이가 한 20 몇 년 되는 거잖아요. 보면. 네, 27년. 예. 근데 표 차가 2만 표밖에 안 나요. 아, 양쪽이. 예, 양쪽 합해놓고 보면은. 아, 총 얻은 표수들 이렇게 쭉 더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은 30명이야. 그러니까 뻔질나게 이 동네 가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 참고로 지난 2020년 이제 선거에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여기서는 35만 표 차이로 승리를 거둬서 아마 이번에도 트럼프가 출마한다면 아마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화당 세가 좀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화당 세가 강하다기보다는 리버테리안 느낌이 강하다. 그러니까 리버테리안이라고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리버테리안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화당 정통 지지하다 그러면 이제 국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인데 리버테리안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날 냅둬. 개인주의적 성이 강하고. 그렇죠. 예. 개인의 자유를 하여튼 최대한 보장하는 이제 미국의 독특한 정치적 그 취향인데 이 플로리다주는 리버테리안의 동네라고 또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세가 없는 7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세가 없어요? 소득세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주소득세 여기 주소득세가 없는 거죠 보면. 연방은 있더라도. 예, 연방은 있더라도 주소득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좋겠다. 소득세 없는 곳이 이제 텍사스. 그다음에 와이오밍, 워싱턴,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알래스카 그리고 플로리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텍사스 빼고 나면 좀 왠지 춥고, 좀 황량해 보이고, 막 이런데 플로리다는 세금도 없어. 예. 운동선수들도 여기 팀이 많은 이유도 있네. 그렇죠. 그리고 좋은 거죠. 세금 덜 내니까. 그렇죠. 예, 세금 덜 내니까 연봉 덜 받아도 훨씬 낫지. 훨씬 낫는 장사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리버테리안 성향이 강하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뽑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1인당 공무원 수로 따지면 여기가 꼴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구 뭐 하나 하려면 되게 힘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하느니 그냥 민간에 맡겨. 아니면 그런 거 왜 있어? 필요 없 버려. 그냥 없애버려 아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1인당 주정부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 그 주민 1인당 쓰는 예산도 3,845달러밖에 안 돼요. 적은 편이에요. 미국 평균보다 40% 적습니다. 아유. 미국 평균의 60%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요? 예. 진짜 조금 쓰는구나.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1인당 그 GSP로 따져봐도 뭐 중간 정도 수준, 중간대예요 보면. 7만 달러 정도가 이제 중간대를 형성하는데, 그런데 쓰는 것은 되게 없다. 즉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민간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자유방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리다의 어떤 이런 성향이 이제 코로나19 때 되게 유명해졌죠. 코로나19는 왜요?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 쓰지 마. 다 학교 가. 백신 맞지 마. 아, 거의 여기구나. 네. 알아서 쓰려면 쓰고 뭐 말란 말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나서서 하느냐라고 했던 동네가. 거리두기 이런 것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이 전체 그 주민들 가운데 시민들 가운데 건강보험이 없는 비율도 이제 텍사스에 이어서 2위. 네, 대신 또 대규모 병원도 많은 동네가 또 플로리다. 병원도 많아요? 노인분들 많으니까. 그럼 그렇겠죠. 예. 노인분들이 돈 없는 분이 노인분들이 여기 오겠어요? 있는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 오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 맞는 의료 산업도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플로리다는 동네는 되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날것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분출하는 그런 동네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팀,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몰려들고. 네네네. 여기 뭐 당연히 무슨 대마초니 뭐 이런 건 당연히 그냥 막 허용하겠군요. 그것까지 제가 안 알아봤는데 아마 될 것 같은데 가끔 이걸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나라도 어떤 동네는 플로리다처럼 이런 성향이 좀 뚜렷한 동네 하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에서는 뭐 없어. 뭐 없어. 뭐도 안 내도 돼. 대신 네가 책임져야 돼. 과연 뭐 한국식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제주 정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사실 제주 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네. 그 법을 만든 이유가 사실 그런 과감한 시도를 좀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아직 뭐 정서상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플로리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어찌 보면 자유로운 네, 그런 동네고 예전에는 완전 사람 사는 동네 아니었다가 지금 제일 살고 싶은 동네로. 그렇죠. 뭔가 가진 게 많은 동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오는 직항편은 아직 없는. 거기서 아마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뉴욕까지는 가는구나. 아니 왜냐면 애틀란타까지 가는데 애틀란타가 14시간 정도 가잖아요. 애틀란타보다 좀 남쪽이니까 15시간 정도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슬아슬할 것 같긴 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 항속거리가 안 돼서 못 간다기보다는 수요가 좀 자신이 없나? 수요가. 예, 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나이 드신 분들 많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유람선, 그 크루즈 수요, 마이애미와 관련돼서 뭔가 한번 해볼 것 같기도 하다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직 교민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수요는 제가 봤을 때는 교민 수요가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휴스턴도 들어갔다가 아마 생각 외로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여객은 단항되고 아마 화물만 정기적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마이애미는 저한테 되게 친숙했는데 왜 직항이 없지? 그런데 나이가 50이 다 된 지금도 직항이 없습니다. 마이애미 직항은 아직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의 50개 주,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에도 또 재밌는 미국의 한 주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 플로리다 주 뭐 또 역사 재밌는 이야기도 몇 개 있으니까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에 계신 이제 교민 여러분, 집값이 어떤지, 그다음에 살기 좋으신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생생한 정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컨텐츠로 잘 저희가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3프로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